다주택 투기꾼들 왜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나? 가장 큰 건 뭐예요? 전세가 하락. 남의 돈으로 투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유세. 이번에 공시가격 급등 그리고 종부세율 상승. 710 때 종부세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내더니 이번에 왜 공시가격에는 그 난리를 치느냐. 공시가격은 한번 올리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세율 같은 경우는 법안 통과했기 때문에 쉽게 다시 바꿀 수가 없는데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받아주라는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올해 시작부터 그런 얘기했죠. 1월 3일이에요. 올해도 계속 됐나요? 4명 중 1명 집 살 것. 어디서 조사했어요? KB 부동산 리브원 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아니 KB 부동산 리브원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집을 샀거나 살 거거나 팔 거거나 이게 핵심이죠. 가격이 너무 올라 구매를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없다가 45%고 있다가 23%인데 4명 중 1명은 집 살 것 요걸 강조해놓고 있죠. 4명 중 1명은 집 살 것이 아니라 2명 중 1명은 집 안 살 것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패닉바잉 영끌 줍줍 때문에 집값 계속 올랐다. 속수무책 패닉바잉에 영끌 줍줍 행렬이고 이것 때문에 상위 20% 집값은 뭐 10억대로 오르고 쭉쭉 올랐습니다. 영끌 패닉바잉 덕이 큽니다. 자네 덕이 크네 하고 있죠. 영끌 패닉바잉이 왜 비싸게 사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할 텐데. 근데 누가 올려놓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투기 세력들이 올려놓고 있죠. 원정 투기 들어가서 집값 올려놓고 패닉바잉으로 판다.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패닉바잉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핵심은 얘네가 올린 거죠. 얘네가. 원래 집값이 오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누가 올려요? 고수들이 먼저 사요. 그리고 누가 붙어요? 여기에 추격 매수가 붙죠. 대부분의 고수들 지들이 강의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몇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지들이 산 단지에 추격 매수 붙도록 강의한다. 한번 강의해봐요. 야 여기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좋거든? 사면은 무조건 돈 법니다. 칠판에다 돈 버는 이유 쭉쭉 써놓고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돈 버는 이유 쭉쭉 써놓고 그러면은 누가 가요? 그 강의 들은 사람들이 뭉쳐서 가면 오르죠. 왜? 추격 매수니까 당연히. 그래 놓고서 올려놓고 추격 매수한테 팔든가 혹은 그 이후 실수요한테.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은 실수요 아니면은 초보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실수요 낚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가 왜 안 떨어진 줄 알아요? 막상 팔 실수요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호가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센 게 뭐예요? 보유세.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아요. 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전세가 난다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죠. 근데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되거든요. 한 번에 거금 나가고.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하고 보유세 강화되면은 다주택 투기꾼들은 망하는 거다. 작년에 맨날 그 영끌 패닉바잉 샀다고 했는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뭐예요? 원정 투기 잔뜩이었다. 풍선효과 해가지고 다 투기 들어간 거였죠. 토지 아파트 매입 사상 최다. 외진. 특히 세종. 원정 투기꾼들 다시 세종으로 갑시다. 축하드립니다. 원정 투기 다시 돌아가서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공시가격 70% 상승 축하드립니다. 서울 외진 투기 전체 19% 상승 축하드립니다. 공시가격.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파트 빈부격차 더 벌어졌다. 중저가가 고가 아파트 치고 올린다더니 안 올랐네요?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항상 이 빈부격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거품 터지기 직전. 그리고 이때 누가 많이 낚여요? 실수요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 전에 심리가 어느 정도였는데 세계에서 다 지금 바젤3 대비해가지고 대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줘 버렸는데 2019년, 2020년에 왜 올랐어요? 대출 규제는 안 풀었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똑같은 거예요. 금리는 또 얼마나 많이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더 낮았었죠. 재작년에 뭐 미중 무역전쟁 이런 거 터져가지고 미국 금리 쭉쭉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낮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투기하라고 아예 판을 깔아준 거지.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빈부격차가 항상 극에 달할 때 결국엔 터진다. 예전에 리먼 땐 빈부격차 안 심했어요? 리먼 터지는 미국 당시에 일본 부동산 버블 터질 때 일본 그때 버블 경제하면서 돈 엄청 버는 것 같았죠. 없는 사람은 못 벌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다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가 역대 최고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품이 터지면은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죽는 거다. 그래서 공시가격 폭탄 맞은 거예요. 저러놓고서 공시가격 올렸으면 올렸다고 지은 일들이야. 많이 오른 지역들 많이 올렸죠. 패닉바잉으로 경기 엄청 뛰었죠. 작년에 서울 많이 못 샀죠. 오히려 경기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세종 투기 엄청 들어갔죠. 대전 대대 광중에서 대구 광주는 한 번씩 꺾이기라도 했는데 대전은 끊임없이 오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게 맞는 거예요. 아마 내년 공시가격 선정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하는 인천이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럼에도 오릅니다 하고 인천 살 때예요. 언제 팔려고? 샀다가 바로 팔려고요. 양도세 잔뜩 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 잔뜩 내고 복비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겠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떨어지고 경기 떨어지고 인천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보면 어때요? 자, 전세가가 하락 기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강남. 그 다음에 강남 가까운 핵심 지역들. 자,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서울의 중심은 원래 여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강남 개발 초창기부터 여기 엄청나게 막 땅 비싸게 팔아가지고 남는 돈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막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랬죠. 그런 동안 요게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엄청나게 줬죠. 관공서 옮기고 병원 옮기고 핵심 학군들 다 옮기고 강북에 있는 주요 명문고들 다 옮기고 그러면서 강남 투기 들어가고 하더니 어느 순간 여기가 서울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평구, 금강구, 뭐 노도강 이런 데보다 강남이랑 가까운 동작구 지나서 과천, 하남, 성남 이런 데가 엄청 떴죠. 1기 신도시에 제일 뜬 데 어디예요? 분당. 2기 신도시에 제일 뜬 데 어디예요? 판교. 왜?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보면 어때요? 강남이랑 가까운 과천, 하남, 성남, 수정구부터 다 떨어지고 있죠. 분당도 이제 슬슬 하락세 들어왔죠. 여기 지금 계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는 분당 하락으로 돌아섰죠. 강남, 분당, 그 다음에 용인에서 이어지는 게 수지구 지나서 기흥구, 처인구죠. 수지구 떨어지기 시작했죠. 막 오른다고 했던 안시성, 안양 지금 전세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투기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창원, 갭 투기가 많이 들어갔다가 요런 곳들이 전세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가 하락이 심화되면 뭘로 바뀌어요? 역전세난으로. 역전세난이 뭐예요? 8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에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7억으로. 그러면은 내 돈이 3억이 필요하니까 요 1억 차익만큼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안 돌려줘요. 난 돈이 없어요. 뻐기는 집주인들도 있죠. 대줄 돈 없으니까. 아, 그럼 요 1억에 대해서 제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될 상황이었어요. 금리 떨어지고 나서 전세가 오르고 나서 매매든 전세든 간에 여력을 늘려줘서 오른 가격은 이제 금리 올라서 여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답이죠.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디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과 강남이랑 가까워서 경기도의 중심을 자처하고 있던 지역들. 물론 공급 영향도 있지만 핵심은 금리다. 그럼 역전세난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갭 투기꾼들 다 죽는 거다. 다주택. 화산이 줄을 잇겠죠. 고위 경매 하는 놈들부터. 그러면 또 그때 양질의 아파트들 지금 경매 나왔다. 경매 받으세요. 낙찰가율 높습니다. 경매 과열. 이런 식으로 또 홍보하겠죠. 그 기다리면 몇 번 유찰될 텐데. 내리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값 내리는 맛보고 가보니까 저렴한 물건은 대부분 다 소진됐다. 저렴한 물건이 아닌 것들은 남아있다는 소리네요. 저렴한 것들만 빠진다. 저렴하지 않은 건 빠지지도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렴한 물건은 소진됐으니까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저렴하게 내놓지 않으면 전세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 내놓고서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법이 있는 한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자꾸 이런 여론 만드는 거죠.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어요? 개소리 집어치우라지. 규제로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있대요. 하지만 임대시장은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임대차법 때문에 4년치 미리 올린대요.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1년 정도 그런 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상승률 팍 떨어졌죠. 미리 땡겨서 올렸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이 끝이지.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떨어진다고 하면 돼요? 주기업소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팔려요? 저기 한 채 팔면 얼만데? 가격 깎아가지고 내놓는다 부동산. 그런 부동산들 눈 씻고 찾아보면은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나머지는 다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야 잘 팔리거든. 영업 멘트죠. 용팔이나 중고차 딜러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조심하라고 안 해요? 훨씬 더 이거 많이 터는데? 오른다고 하고. 책임져줘요. 공제증서 1억 있죠? 그 1년 내 법적인 모든 문제 다 합쳐서 1억이에요. 1억 있으니까 신고해서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신고했는데 막상 이 사람 저 사람 털어가고 내 손에 돌아오는 거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시장에서는.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사기꾼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11억, 4억 3천, 한 단지 두 전세금이다. 갭이 심해졌다. 그리고 이게 정식 시세고 지금 요런 것 때문에 떨어져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신규 아파트가 오르는 동안 갱신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하락 미친 거 아니에요? 왜 하락해요? 5% 올려야지. 그리고 이게 갱신이에요? 갱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갱신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갱신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거든. 갱신 아파트는 신고 안 해요. 광장에서 띄워주지도 않고. 재계약 아파트는 뭐예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5% 상한이 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정책, 전 정부에서 이어져온 임대사업자 정책을 유지하고서 오히려 혜택 줬다. 이거죠. 왜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 초창기 영상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잘 됐다고는 안 했지만 일단은 다주택 통계 낼 수 있고 많이 등록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임차시장 안정.
근데 임대사업자가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부 여론이 조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죽어도 안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잘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기업까지도 갱신 아파트라고 바꿔버리면서 무시해야 될 상황이냐. 자, 종부세 2018년까지는 다주택자를 사랑했었습니다. 9.13 때부터 다주택자와 적이 되었죠. 그러니까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왔어도 똘똘한 채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뜬 이유 뭐예요? 종부세 안 건드려서. 9.13 터지고 떨어졌죠. 12, 16대 종부세 건드렸어요. 안 떨어졌죠? 왜? 20대 국회에서 막았으니까. 7.10 때 종부세 강화했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락단지가 나오는 이유가 뭔데? 핵심은 종부세예요. 역전세는 나면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는데 역전세는 안 난다고 칩시다. 그래. 근데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막 이런 단지들이 생긴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올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종부세, 보유세를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세입자한테 떠넘긴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죠. 어떻게 돼요 지금? 초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단일세율로 부과하다가 양극화에 문제 생겨서 한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 우리 후손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다. 집값 올려가지고 니들 돈 얼마나 잘 버나 보자. 다 같이 망하자는 건데 다 같이 망하면은 그 중에서 조금 잘났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망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다고 해서 나라가 계속 잘 사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같이 뒤지는 길이에요. 그 중에서 운 좋게 더 바보 찾아가지고 털고 나온 사람은 뒤지는 것 중에선 덜 뒤지는 거고 더 좋은 바보 찾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제일 바보였네 한 사람은 완전 죽는 거고 그때 현금 보유하고서 현금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오늘도 기사 뜨고 있어요. 12억에 팔린 서초 아파트가 공시가가 15억이다. 집주인들 분노하고 있대요. 공시가격 잘못되었다. 공시가격 올리는 거 멋대로 올렸다. 세금만 많이 걷어가려고 한다. 자, 그래서 봅시다. 제가 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 다 찾아봤어요. 거래가격 12억 6천. 있었죠? 12억 6천. 그리고 지금 거래가격이 이런데 공시가격 이렇게 나왔다고? 분노래요. 그래? 여긴 그렇다 치자. 다른 데 봅시다. B 아파트 5억 7천 100인데 6억 7천 6백이 나왔대요. 이거 다 다운거래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핵심? 조사 들어가 봐야 되죠. 거래 가격 자체가 대부분 6억 넘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됐다. 다운거래 아니더라도 의심가지 않아요. 다음 17억 3,300 20억 찍었어요. 17억 3,300은 딱 한 건 거래된 거죠, 최근에. 재작년에 20억 거래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무작정 오른다면서요. 18억 7,100 요런 거래도 있는데 최근 딱 떨어진 것만 꽂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공시가격 떨어뜨리는 방법 간단하네요. 실거래 신고하면 되죠. 한 20억 정도 하는 단지에 공시가격 책정하기 직전에 실거래 신고를 3억 정도로 해놓고서 아이 공시가격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3억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공시가격 책정된 다음에 이 거래 취소 하면 되겠네요. 다른 단지 볼까요? 10억 7,300 이전에 얼마예요? 15억, 13억, 13억, 10억 7,500까지 찍었었는데 꼭 이런 것만 찝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찾아내셨을까? 여론만 만들고 있다. 지금 매매 전세가 상승률 최저치. 상승률 감소하고 있다. 아무리 전환일 치고 하더라도 이미 떨어지고 있다. 2월부터 효과 나타났다고 이사대책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저거는 710 때문이에요. 710. 710 이후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친 거다. 이미 710부터도 떨어지고 있었다. 올해 들어와서 거래량 쫙 감소됐다. 결론, 다주택자들 문제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전세. 두 번째 뭐예요? 보유세. 공시가격 이의 신청해봤자 여태까지 5% 이상 정정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세가격 상승폭 꺾였고 강남 4구 중심으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죠. 아직 서초는 안 나타났지만 강남, 송파, 강동 보합 아니면 하락이죠. 최근에 또 경기도에는 과천, 하남, 성남 여기 중심으로 여기가 핵심 지역이잖아요. 하락세 나타나고 있다. 선도하는 아파트들에서 전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는 올라가고 있다. 세입자 전가도 안 되고 오히려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까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다주택 갭투기꾼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매물 잔금이 있대요. 잠가보세요. 내년까지 또 버텨보죠. 뭐. 앞으로 점점 더 불리해져 갈 텐데.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금리 계속 오르는데. 결국에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